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3월 5일 장 마감 이후인데요. 시장에 관련된 시장과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현 시장에서의 오늘 아침에 우리 개파락하고 출발을 해서 오늘도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불안정성이 큰 지금 시장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게 지금 계속해서 1월 중순 이후부터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현 시장의 문제점을 놓고 보면요. 지금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 투심 약화되고 시장 불안정성 강화되고 했던 부분들. 최근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1, 2%, 2, 3% 하락이 지수 하락인데 어렵지 않게 나오는 이런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핵심은요. 이 부분의 핵심은 금리 상승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 안 한다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점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 금리 상승과 함께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등의 양적 완화를 이제 끝내는 일종의 테이퍼링을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런 상황이 나올지,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 경우의 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면 연준이 결국 지금까지 당장 없다, 올해 안에 없다, 뭐 등등의 안심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했지만 이거 양치기 소년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강화돼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이 양적 완화를 없애야 되고.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이 결국은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지금 강하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것 등의 지금 지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정책에 관련된 얘기들, 수익률 곡선을 제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이니까 현재 수준에서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빈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빈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연준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건 기존 이 발언을 감안하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죠. 이번에 다다음 주에 FOMC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건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게 나오기를 바랬어요. 이제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고 나면 거의 지금까지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얘기했던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확실히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의 이 높은 불안정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뭔가 좀 확실한 거를 요구했던 거죠, 시장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근을 더 이상 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히스테리를 좀 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종합적으로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현재의 구간이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뭐 금리 인상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시각을 차트적인 시각에서 딱 놓고 보면요. 차트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작년에 제가 작년 말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오르면 안 되는 자리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조금 걱정스럽다. 조정을 줘야 된다. 제가 작년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 안 나오고 올라간 경우들이 정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마 시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도 그런 쪽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아주면 요 정도 조정 딱 받고 일정 기간 받고 그냥 바로 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조정을 줘야 될 구간에서 무리하게 더 올리고 나면 나중에는 더 크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길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길어지는 조정.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보면 조정에 대한 빌미에 불과한 거죠. 쉽게 이제 제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있었던 비이성적인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2달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뭐 보면 길게 보면 한 석 달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번 조정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번 달 안에 일단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번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분명히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장이 안도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더 큰 당근을 요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근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금리 인상의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를 만약에 올리려면 최소한 실업률 4%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안에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6.3% 정도 되는데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많이 고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쪽에서는 영구적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단기간 안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6.3%나 실질적으로 보면 10% 내외 정도 된다. 지금 한 9%대 후반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나중에 얘들이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들의 시각은 바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시니까 이건 입 밖으로 지금 몇 차례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라 그러면 실질적인 그 실업률도 이만큼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얘기가 공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안에 이 금리 인상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자꾸 이 사탕을 더 달라고 이 초등학생들의 이 어리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지금 무리하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그 부분으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지표들이 확실히 확인된 후 움직이겠다.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하겠어. 이거 안 하겠다. 올라온 거 확인하고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인플레이션들이 막 진행이 돼서 각종 지표들이 전부 다 과열 증상을 보여야만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안에는. 그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 갑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다. 과거 2013년도처럼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지만, 그리고 부양책이 통과되고 나면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3%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거기서 다시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라면 3%도 용인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재작년에도 그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연준의 이게 FOMC 같은 것들을 앞두고 보면 시장이 앓는 소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지금 죽겠어. 빨리 몰핀 한 방 놔줘. 나 지금 안 그러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식의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들이 매번 있어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과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 이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물론 아직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였던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조정, 이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보면요. 시장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부양책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 이 부양책 통과를 앞두고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 올라버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다음 주에 부양책 통과되고 나면 떨어지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재료 노출이잖아요. 이미 선반영 다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눌러놓고 나중에 발표가 나가지고 통과가 됐을 때 강하게 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지금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 하나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요. 아마 이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을 느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일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데요. 연준이 과거와 달리 테이퍼링 또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의 정책을 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들을 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원체 낮았잖아요. 경기 자체가 완전 폭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됐던 전략들이었고 정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정책을 펴서 이걸 더 올릴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기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돈이 또 풀리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이 추가적인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말로만 계속 하고 있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얘기들을 아직까지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인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결국 중국의 이 장난질에 미국이 리먼 사태를 한번 맞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미국 국채의 매도인데요. 중국이 미국채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장기채 쪽에서 금리 상승이 지금 유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조금씩 부양을 시킨 상태로 경기 부양과 함께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중국이 여기서 장기채를 계속해서 미국채를 계속해서 팔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 상황과 다르게 금리 상승이 계속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매각 규모가 지금 관건인데 지난 1년간 보면 바이든 당선되기 전까지 한 60억 달러 매도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당선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70억 달러 매도가 나왔어요. 장기채에 대해서. 이런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 그 국가 신용 등급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국가 부채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망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지금 또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겉으로는 지금 어제도 리커창 총리 미국과 안 싸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협력 공생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내 코가 석전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지금 현재 한 1조 달러 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앞으로 최소한 한 2천억 달러 이상은 더 매도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많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이제 진짜 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숨어있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목숨줄을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그 밑바닥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건전한 그러니까 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일명 착한 인플레이션 따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 지금까지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현 상황에서 일단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테이퍼링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상환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과거에 그래 왔어. 팔아야 돼. 이런 식의 개념들이 지금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공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발작을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면 괜찮아 하는 정도의 이성적인 투심 구간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다음 주 부양책 통과와 FOMC가 어느 정도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는
이 어린 양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주시해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